최근 인터넷 커뮤니티에 어떤 글 하나가 올라왔는데요. 그 글의 제목이 형들, 내가 이 지옥을 나올 수 있을까? 라는 제목입니다. 정말 염려하고 우려했던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오늘 이 내용이 이 사람만의 문제가 아닐 거라는 생각에 제가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고 혹시 우리 구독자분들 중에도 이런 분이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. 글을 올리신 분께서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막 편하게 인터넷상에 글을 쓰신 것 같아서 여러분들 이해하기 편하시게 제가 하나씩 이야기를 정리해 가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. 자, 지금부터 시작할게요. 올해 나이 33살에서 35살, 자세한 나이는 신분 노출 우려로 못 밝혀. 경남 소재 현장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고 다들 과장이라고 불러줘. 연봉은 대략 6천만원 중반대이고 미혼이야 라는 내용인데요. 자, 글을 쓴 분께서 신분을 감추기 위해서 33살에서 35살이라고 표현하신 것 같은데 정리를 하면 30대 중반의 미혼이고 계약직 고용 형태의 회사원입니다. 직위는 과장인 것 같은데요. 연봉은 6천만 원입니다. 자, 이분이 올려준 글 그대로 또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. 내 고난의 시작은 2021년부터야. 본가가 대구이기도 하고 한창 부동산 투자 붐도 있어서 대구에 4억 원 전세 끼고 조금 모은 돈 3천만 원과 또 마이너스 통장 1억 3천만 원을 대출받아서 또 역시 부모님 집 담보대출 5천만 원 받아서 6억 원짜리 부동산을 샀어. 여기에 차 욕심도 있어서 작년에 벤츠 E클래스를 익스클루시브를 400만 원 정도 할인받고 차량가의 90% 정도를 48개월 할부로 내고 있어. 자, 다시 한번 제가 정리를 해드릴게요. 21년에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이 최고가를 찍던 그 시점에 샀습니다. 그때 매매가가 6억짜리인데 아파트를 갭투자 형태로 구매했고 당시 매입한 아파트는 이미 세입자가 전세 4억에 있었고요. 나머지 매입 자금은 본인이 가지고 있던 3천만 원에 마이너스 통장 1억 3천만 원 이자가 나가겠죠. 그리고 부모님 집 담보로 5천만 원 이렇게 대출을 받아서 나머지 자금을 충당했습니다. 그러니까 전세 들어온 돈 4억 그리고 내가 준비한 돈 2억 이렇게 자금이 들어간 거죠. 이분의 이야기 계속 들려드리겠습니다. 근데 문제는 작년부터야. 샀던 집의 전세가가 폭락해서 현재 전세는 2억 8천만 원, 매매는 4억 2천만 원 정도까지 폭락해 버렸어. 집을 팔아도 대출을 다 갚지 못하는 상황에 당장 2달 뒤면 세입자 전세 만기가 돌아와. 당연히 전세가를 내리거나 월세를 역으로 지급하거나 해야겠지. 자동차 할부금은 월 140만 원씩 나가고 대출 이자도 50만 원 정도가 나가. 이렇게 글을 써주셨습니다. 여러분 어떻게 보십니까? 이거 정말 큰일 난 일 아닙니까? 6억에 샀던 아파트 값이 현재는 4억 2천만 원으로 폭락을 했고요. 이 4억 2천만 원마저도 이 가격을 지킬지 못 지킬지 좀 더 두고 봐야 됩니다. 더 하락할 수 있습니다. 대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매입 당시 4억 하던 전세가가 지금은 2억 8천만 원까지 떨어졌다고 하는데 당장 2달 뒤면 전세 만기가 돌아와서 4억 원을 내주거나 또는 재계약을 한다 하더라도 한 1억 2천만 원 정도는 내줘야 되겠죠. 그 문제뿐만이 아니죠. 문제는 또 있죠.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분 자동차를 참 좋아하셔서 벤츠를 구매하셨는데 문제는 차량 가격의 90%를 48개월로 할부로 샀다는 겁니다. 자동차 좋아하는 남자들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만 이건 좀 과하지 않나 싶습니다. 자, 그래서 자동차 할부 이자만 월 140만 원을 내고 있다고 하니까 정말 답답하기 그지없죠. 사연을 읽어드리다 보니까 제가 좀 힘이 다 빠집니다. 일단 이분이 적어놓으신 마지막 한마디마저 읽어드리고 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. 모아둔 돈 없고 정규직도 아니고 빚만 쌓여 있네. 자, 혹시나 나 같은 상황인 사람 있어? 어떻게 해야 해? 집 팔아? 이렇게 글을 써주셨습니다.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? 표용호TV에서 21년 한 해 동안 내내 이걸 조심하라 그러고 22년 내내 이 말씀을 드렸었죠. 저는 이분이 올리신 이야기를 여러분께 읽어드리면서 이렇게 무모한 사람이 생각보다 많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. 그래서 뭐랄까요, 화도 좀 나기도 하지만 연민의 마음도 살짝 들기도 합니다. 얼마나 이런 것들을 갖고 싶었으면, 갖고 싶은 사회였으면 이렇게 저질렀을까요? 그리고 조금 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만약에 이분이 제 동생이거나 조카였다면 근데 그냥 아무튼 속상한 마음에 아마 제가 엄하게 혼을 좀 냈을 것이라고 봅니다. 자, 이분은요 지금 이렇게 어려운 형편, 부동산 하락으로 인해서 어려운 형편으로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는데 그러나 절대 용기를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. 나중에 이런 것이 다 밑거름이 돼서 지금 30대 중반이기 때문에 오히려 훌륭한 사업가가 될 수도 있습니다. 그런데 중요한 건 지금 현실,
이걸 어떻게 이겨내느냐, 이것이 문제죠. 일단 계약직 회사원이니까 언제 어떻게 직장에서 아웃될지 모릅니다. 그런 불안감이라는 걸 늘 갖고 있죠. 또 중요한 건 부모님 집까지 담보대출을 받아가면서 만들어진 이 포트폴리오가 제가 볼 때는 절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. 여러분 보시기에도 이거 미친 짓 아닙니까? 그런데 젊은 청년 입장에서는 오죽했으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포트폴리오로 일을 저질렀을까요? 자, 어찌됐건 감정적인 말씀은 좀 지양하고요. 제가 바라보는 관점에서만 조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. 단도직입적으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집 팔고 차도 팔아라. 팔 수 있는 것 지금 당장 다 팔아라.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. 보통 제가 이제 상담을 해드리거나 카운셀링을 해드릴 때는 대출별로 이자와 또 원금 그리고 당사자의 월 수입을 분석해서 작은 힘이나마 좀 보태어드리고자 가끔 조언을 해드리는 경우는 있는데요. 제가 바라보고 생각하는 상식에서 봤을 때 이분께는 당신의 수입이 이러하고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대출 원금이 어떻고 이자가 어떻고 이런 말씀은 드리는 것은 현재 상황에서는 좀 무의미하다라고 보여질 정도입니다. 일단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팔 수 있는 것은 다 팔아라 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. 팔고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. 그런데 팔아도 빚을 못 갚아요. 부모님 집 앞으로 대출받은 것도 해결이 안 되겠죠. 다시 시작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. 그리고 앞으로 철저하게 계획해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레버리지만큼의 빚만 져야 당신의 레버리지가 지렛대가 돼서 오히려 성장할 수 있는 거지, 감당 못하는 레버리지를 얻게 되면 정말 패가망신할 수 있습니다. 이 빚 무서운 줄 모르면 정말 안 되거든요. 세상에 가장 강력한 다이어트가 무슨 다이어트인지 아십니까? 바로 빚 다이어트입니다. 빚을 지고 나면 살이 쑥쑥 빠집니다. 빚 지고 나서 살찌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. 밤에 잠을 못 잡니다. 지금 아파트 가격이 또 다시 오른다 뭐 이런 이야기들의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어떤 사람들 설왕설래, 아 이때 내가 빨리 올라타야 되는 거 아닌가, 나름대로 최고가를 찍었을 때보다 많이 내려와 있으니까 지금이 살 때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, 여러분 간과하시면 안 되는 얘기 제가 하나 해드릴게요. 아직 금리 안 내려왔습니다. 금리가 올라가서 한동안 쭉 가다 보니까 약간 그 내성이 생겨서 금리가 싸 보일 수 있는데, 물론 뭐 워낙 저금리 때 대출을 많이 받으신 분들은 뭐 이 정도야 하고 감당할 수 있는 분도 있겠지만, 더 중요한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? 미국이 금리를 또 올리면 우리는 정말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. 다 외화가 빠져나가기 전에 우리도 한 번은 또 올려야 됩니다. 지금 미국이 연내에 2번 정도의 금리를 올릴 수 있다, 이런 예측이 나오고 있거든요. 왜냐하면 미국의 고용이 아직까지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금리를 더 올려도 감당 가능한 경제 수준이다, 이렇게 본인들이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죠. 영끌해서 집값이 하락해서 정말 마음 졸이는 우리 젊은 청년 세대들 많이 있습니다. 그분들 볼 때마다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. 월급에 어떤 분들은 90%를 대출 이자 갚느라고 정신을 못 차립니다. 부동산의 부양책보다는 안정책을 좀 많이 써야 되지 않느냐. 그래서 대출을 많이 해준다면서 자꾸 집을 사라고 권유하는 것도, 이것도 빚으로 빚을 막는 이런 겁니다. 밑돌 빼서 윗돌 막는, 이거 견디겠습니까? 못 견디겠습니까? 이거 경제가 지금은 여러분 아무 문제 없어 보이지만 정말 심각한 일이 가계대출에서 터질 수 있습니다. 전 세계가 대한민국 가계대출을 걱정하고 있습니다. 우리만 우리 걱정을 안 하고 있다 이거예요. 자, 대한민국 청년들이 꿈을 꿀 수 있고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부동산 가격의 하향 안정화 반드시 이뤄야 되는데 그게 그렇게 어렵습니다. 표용어의 힘만으로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. 여러분께서 힘을 좀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. 그리고 이렇게 빚으로 고생하시는 청년 세대를 좀만 더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. 표용어TV 구독하시는 많은 분들, 이런 애타는 상황 만들지 않고 경제적으로 좀 더 부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여유를 누릴 수 있는 경제 공부를 함께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. 표용어TV 구독은 힘이 됩니다.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